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이제는 경쟁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거의 100대 1에 이르는 수치를 찍고 정말 분양 성공했다는 자축의 샴페인을 터뜨려도 이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 그만큼 경쟁률 수치를 따라갈 수 있는 이 돈방이 터져야 되는데, 그래서 돈방이라는 건 바로 실제 당첨자들이 그 엄청난 경쟁률을 찍어주고도 이후 그동안 몇십 년 키워온 통장을 찢어버릴 만큼 최종 계약의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행사 계좌에 입금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축하던 분양 분위기가 쎄하게 변하게 되는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정말 요즘 분양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분양은 깃발만 꽂으면 그대로 완판이 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요. 이게 여지없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고, 일단 신축 분양 단지가 주변 시세보다 경쟁력이 있으려면 가격 면에서 그래도 시세 차익이라는 걸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택도 없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반대야, 반대. 분양가가 택도 없이 높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었던가? 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1, 2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흔히 서울에서 하는 신축 분양은 로또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던 것도 있었고, 반대로 주변 시세가 부동산 화랑기를 타고 급등을 하는 바람에 신축으로 진입하면 무조건 실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는데, 이 계산이 그대로 적중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벌겋게 신축 분양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시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혹독하게 변했죠. 이젠 더 이상 로또라는 말을 달 수 없을 정도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나무처럼 쭉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키높이를 팡팡 터뜨리던 시세는 이제 거의 죽을 맛이 된 거죠. 그냥 하염없이 하락세로 진입을 하면서 겨우겨우 호가 방어벽 세우고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정말 비장함이 감도는 매매시장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젠 한마디로 갯벌 시대가 온 거죠. 그냥 그렇게 높아만 보였던 서울 아파트들도 비강남권 위주로 올해 그리고 연말을 거치면서 내년으로 이어지는 와중에 그냥 아파트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락 수준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런 분위기를 서울 분양이 그대로 액자에 아주 선명한 컬러로 담아내고 있는데, 가만히 뒤로 떨어져서 작품을 감상하듯이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접근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오늘 청약홈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서울 분양의 분위기를 완전히 느낄 수 있게 하는 무순위가 나왔는데, 바로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가 1순위에서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42세대 모집에 3,279명이 지원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한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죠. 경쟁률 수치로 따져보자면 78대 1. 적어도 한 50대 1이 넘어서는 어떤 경쟁률을 보이면 상당한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사에서는 이 정도 경쟁률이면 그냥 화장실에서도 입꼬리가 싹 올라갈 수 있는 수치죠. 그 정도로 속으로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최고 경쟁률을 보면 8일제곱에서 483대 1을 찍기도 했고요. 이 부분도 굉장하죠. 이건 보나마나 계약률 천장 뚫을 거고 바로바로 계약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지표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항상 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전개될 줄로 알았지만 결국 오늘 무수리 청약으로 나오게 됐어요. 정말 의외죠. 아니, 어떻게 경쟁률이 80대 1이 넘는데 뭐 일반적으로 10대 1, 20대 1도 아니고 이렇게 어마무시한 경쟁률 수치를 찍고도 어떻게 계약률이 딸릴 수 있었던 거지?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 있어요? 분양가의 모든 원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무순위로 나온 가격대를 체크를 해보면 76제곱 9억 5천에서 11억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분양가 액면가를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분양가 수준이죠. 아무리 서울 30평이라 하지만 입지를 고려해 볼 때 11억까지 땡기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되는 가격대예요. 아니, 이렇게 무턱대고 11억까지 지른 가격을 누군가가 떡하니 받아주게 되면 이후 뭐 원리금 이자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냥 평생 하염없이 맷돌 돌려야죠, 맷돌. 예? 그렇게 내 모든 수입, 내 모든 노력, 내 모든 일생을 갈아 넣어야 할 고단한 인생이 펼쳐지게 될 건데 여기 주변 시세가 강남처럼 뭐 10억 단위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보문 아이파크 30평대가 8억 2천선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주변 시세 자체도 지금 상승세를 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물론 뭐 평수 차이는 있습니다만 같은 30평대라는 말이죠. 이렇게 따지고 보면 거의 뭐 분양가와 주변 시세는 머리카락 하나 차이입니다. 뭐 없다고 보면 되거나 아니면 분양가가 훨씬 더 높다고 보면 되거나 이게 그냥 당첨되고 계약금 치러야 하는 시점이 되니까 그냥 띵 받치는 거예요. 띵 받치는 거. 그러니 뭐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쌓아왔던 가점 다 포기하고요. 계약서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 내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 아닙니까? 이후 중도금, 잔금, 뭐 슬라이스로 무조건 뭐 대금을 입금을 해야 되죠. 살라미 전법도 아니고 이건 내 살을 그렇게 얇게 썰어서 내주는 것과 같은 고통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리가 연말에는 뭐 핵폭발을 하게 될 건데 무슨 재주로 당첨된 아파트에 생돈을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번에 24세대가 무순위로 나온 겁니다. 전체 1순위 모집이 42가구였으니까 퍼센테이지로만 따져보자면 거의 60%가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계약률이 이렇게 나온 건 이거 그냥 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뭐 팩트일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울림이 있는 지표거든. 서울 분양에서 당첨이라는 아주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식을 접하고도 이후에 분양대금 딱 들여다보니까 이게 감당이 불감당해. 아마 잠도 못 잤을 겁니다. 땅이 꺼질 정도의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계약을 포기한 분들이 절반 이상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약을 일단 포기하게 되면 청약통장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 대참사죠. 십수년간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가점 쌓아왔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청약을 하려고 해도 일정 기간 제한이 되죠. 이런 이모저모 핸디캡을 따져보면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큰 결정을 무려 60%가 그대로 계약서를 찢었다는 건 어마무시한 일입니다. 그리고 보문 센트럴만 다가 아니죠. 얼마 전 분양을 했던 호반 서밋 개봉 1순위에서 여기도 25대 1의 경쟁률을 찍었어요. 경쟁률로만 따지자면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결국 무순위로 이어지면서 72가구가 나오게 됐고 이 무순위 경쟁률에서는 뭐 거의 잔여 물량이 뭐 다 소진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어요. 경쟁률이 꽤 높았던 건데 근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순위를 다 털어내지 못해서 선착순 동호 지정으로 돌려서 다시 수분양자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정말 이 정도로 서울 분양이 나락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호반 서밋 개봉 역시도 상당한 분양 털어내기 상황에 몰려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거의 벼랑 끝 전술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문제가 분양가입니다. 분양가. 5구제곱이 7억 7천선, 그리고 84제곱 14억에 가깝습니다. 114제곱은 더해 18억을 찍었고요. 분양가가 이렇게 막 막무가내로 나오니까 고금리 시대, 아니 눈먼 사람도 아니고 누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 더 얹어줘 가면서 분양받을 수 있겠어요. 옆에 있는 개봉 푸르지오가 84제곱 8억 9천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3, 4억이 더 비싸요. 그러니 최종 계약 단계에서 이거 생각의 렉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약통장 불에 싸지르는 결단을 내려도 결코 이 정도 가격대를 안고 갈 수 없겠구나. 내가 이 가격 떠안고 가는 날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무순위도 계약 완판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무순위로도 계약자 모집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분양 분위기는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분양시장은 매매시장과 독자 노선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마이웨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대로 매매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날짜 11월 10일 서울에서 최고 상승한 아파트 지표를 보여주는 이 수치를 보면 이거 이전과는 전혀 달라요. 신고가라는 그림자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죠. 그냥 싹 다 바래깡되고 밀어버린 느낌. 그렇게 고고하게 버티던 신고가들이 죄다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될 정도. 그렇게 맹렬하게 밀어붙이던 호가 방어벽이 서서히 무너져 간다고 봐야죠. 일주일 전 대비 최고 상승 아파트들 무슨 몇십억 갭이 안 보여.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변하냐. 1위와 2위에 랭크된 상승순에 배열된 아파트들조차도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어제 발표된 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뉴스 선상에서 나오는 단순한 어떤 매매 가격, 매주 나오는 그냥 당연한 매매 가격 지수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는데,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은 완전히 이제 꺾였습니다. 꺾였어요. 4개월 전,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최저점을 찍었던 매매 가격 지수 상승폭 감소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0.05% 변동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하락세는 아주 뚜렷한 기세로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시장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니까 분양 시장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청약 시장 불패라고 자랑했던 서울 분양 얼마나 상반기에 난리가 났었어요. 청약 경쟁률 다시 이전처럼 회복이 된다. 집값 올라간다. 시세 차이가 엄청나게 땡길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난무했던 그런 상반기 분위기 싹 갈아엎었습니다. 서울 분양도 이제 1차 완판도 안 돼. 계약률 60%까지 털려. 그렇다고 무순위로 돌려서 엎어치고 매치고 해도 이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문자 돌려.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적극 영업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발등에 건설사들 불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또 한 곳,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조차도 여전히 선착순 동호지정, 여기는 무순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선착순 동호지정으로 집중을 했었죠. 결국 잔여 물량 털어내지 못하고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지금 서울 분양은 봄날은 간다. 상반기 맹렬한 수분양 매수세 분명히 있었습니다. 당연히 특례보금자리론, 주담대 50년, 저금리, 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는 세상의 모든 자금들이 뻘겋게 달아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가 있었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말 전 국민이 미쳐있을 정도로 은행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살짝 반등 조짐을 보였던 이 집값이
시세 차익이라는 또 다른 허상을 만들어낸 건데, 아니 세계 각국의 모든 부동산 시장이 그 당시에 초토화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만 금리를 역으로 돌려서 간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였고요. 특히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갔던 독일 주택 경기를 보면 이 나라가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라서 거의 같은 궤적으로 간다고 봐도 무방하죠. 고금리 긴축 속에 있고, 그리고 경제 지표가 되게 안 좋아서 전체적인 산업 경기가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도 뭐 제조업 중심이고 자동차 수출국이라는 점도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거의 뭐 폭락 수준에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펀더멘탈 경제 기초 체력 부분에서 약화가 상당 부분 탄탄대로였던 부동산에서 펑크가 나기 시작하는 독일의 궤적을 그대로 우리나라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분양시장의 단면만 봐도 연말은 정말 엄청난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올 것이 분명하다는 걸 그냥 직감적으로라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절대 경제지표라는 파란불이 켜지지 못하면 절대로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널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이런 경제지표에 치고 빠지는 번개 같은 인풋, 아웃풋으로 그 상황이 얼마나 침체 국면에 있느냐를 잘 보여주는 코스피, 코스닥. 공매도 한시적 중지로 주식시장 좀 띄워보려 했지만 여지없이 오늘 11월 10일자 2400선이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2300선에 비실비실하던 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공격적인 공매도 막아내고 개미들 살려서 주가를 회복시키려던 노력들이 그냥 뭐 물거품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더 이상 공매도 할 수 없는 외국 자본이 급속도로 갑자기 빠져나가는 건데, 가뜩 그냥 경기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부양책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냥 그대로 주가가 그렇게 헤매고 있던 지수까지 내려가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 단적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상당 부분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서 외국 자본이 뭔가 먹을거리를 쉽게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팽팽 돌아가는 선순환적인 경제 톱니바퀴가 뭐 덜커덕 걸려있는 상태니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미국 연준이 이미 금리 인상 접었다고 뭐 또다시 설레발들을 치는데, 제롬 파울이 어제 9일 날짜로 long way to go,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습니다. 아직 연준의 목표치 2%대로 가기에는 할 일이 많다는 뜻이죠. 그만큼 긴축에 대한 의지를 꺾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통화정책을 더욱 긴축적으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서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단호한 말을 던졌죠. 그만큼 연말을 지나면서 내년도 마찬가지로 긴축적인 분위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이어져 나가게 될 거고, 우리나라 집값은 그대로 이런 long way to go, 그냥 무진장 가야 할 길이 먼데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지금 뭐 시중은행에서 상생 금융 프로그램으로 대출 수요에 대한 이 고금리 장사라는 문매를 맡고 있는 은행이 이런 식으로 우회적인 제스처 취하는 것,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당장 영업이익에 반대되는 것들은 그냥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서 다시 금리에 확실한 엑셀을 밟게 될 거고요. 도대체 한국 집값이 비상할 만한 그런 화려한 날개를 달아줄 만한 요소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한 곳도 없다는 게, 집값 자체가 그냥 1번 버블을 넘어서는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 서울 분양에서 무수히로 등장한 보문 센트럴이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얘기죠. 여기 당첨 가점이 자그마치 최저점 62점, 그리고 최고점 69점이었습니다. 이 통장을 그것도 세월의 흔적이 가득 들어있는 꽉 찬 옥수수알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가치가 있겠죠. 다이아몬드가 꽉 박혀있는 가점
62점 통장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60%가 넘었다는 건 42명 모집에 24세대가 무순위로 나왔으니까 이건 거의 서울 분양의 충격과 공포라고 볼 수 있는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작은 규모의 분양단지에 대한 팩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연말로 이어지는 집값 추이가 혹독할 수 있다는 선제지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청약은 그야말로 서운하지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고 가점자도 당첨이 돼도 돈 때문에 그렇게 아껴왔던 통장 찢어야 되고, 그렇다고 억지로 자금 밀어넣어서 계약까지 간다 해도 주변 시세가 거의 떡락 추세로 간다면 그냥 그대로 빚만 짊어지게 되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야 청약시장에 온통 신경이 쏠렸던 사람들이 이런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뭐 거의 탈출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매물 시장에서 서울 8만 건 육박하는 모습, 이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젠 11월 지나면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탈출하지 못하는 그냥 집주인들의 족쇄가 바로 그 집이 될 가능성 높고요. 새 집으로 갈아타려는 유주택자들도 지금 그 새 집을 사기를 꺼려 하잖아요. 똑같이 무주택자들, 매수자들이 지금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현상이죠. 이거 연말로 가면서 10만 건 가까이 가는 거 거의 2배 이상의 속력을 내서 쌓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50건 될까 말까 늘어나는 정말 초라한 거래량. 이 정도 거래량의 어떤 수준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에는 이 거래량 수치 자체가 스탑이 되니까 아마 10월은 3,000건 나올까 말까 하는 10월 거래량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추세는 11월, 12월 지나면서 더욱더 하락하는 지표를 보여줄 것 같고요. 이젠 그냥 몸을 확실하게 낮추고 거의 포복 자세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상당 부분 집값은 실신할 정도의 충격과 공포로 그 액면가를 실거래를 통해서 드러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준비 잘 하고 계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서울에서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이 정도 사건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상징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분양시장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전체 부동산 궤적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아마 이 샘플 하나로 전체 부동산, 한국 부동산 집값의 변동성을 점쳐볼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래저래 들리는 소식들 많고 또 흘러가는 또 떠다니는 정보들 많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의 판단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고 본인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잘 체크하셔서 정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 잘 유지하시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